18번 좀 어렵지. 자, 보자. 얘들아, 일단 18번에서 1번, 3번 보기 중에, 그러니까 답에서 1번, 3번, 5번 중에 답 하나를 안 골랐으면 수업을 안 들은 거야. 내가 기억 무조건 맞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기억 무조건 맞다고. a제곱, ab를 이항하자.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 이상임을 밝히면 되지. 뭐 하라고? 완전 제곱식.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 했어? 여기서 누구 바꿔야 돼, 얘들아? 얘 중에 누구를 바꿔야 돼? 누구? 그치. 제곱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만약에 보기 편하게 b제곱을 바꾼다 친다면 a제곱 마이너스 ba 보기 편하게 바꾸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 뭐니? 4분의 b제곱이 오지? 그러면 원래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뒤에 4분의 3b제곱이 오면 똑같지. 그러면 여기가 a-2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지.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 무조건 0 이상이다 라고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이너스로 연결된 얘도 무조건 0 이상이야. 이거는 기억해줘. 절대부등식의 하나의 얘다, 얘네. 이 정도는 기억하자. 하는 법은 요건데 굳이 안 해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맞네, 틀리네 알 수 있으니까. 자, 요게 기억이었고, 그래서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자, 지금 기억 니은 되게 전부 다 수의 대소에 대한 얘기잖니? 그러면 A와 B의 대소를 정하는 방법은 일단 눈 들어봤을 때 누가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A와 B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제곱을 비교해서 누가 큰지 보면 돼. 즉 제곱, 만약에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큼을 정의하고 싶어, 밝히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A-B가 0보다 큼을 보이면 돼.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불가능한 상황이야. 예를 들어 뭐 루트가 있다거나 이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제곱의 차를 보는 거야. 얘는 언제일 때? A와 B가 양수라는 전제가 필요해. 음수면 안 되겠지. 음수면 반대일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제곱에도 뭔가 뾰족하게 나오지 않아. 그러면 나누는 거야. 나눴을 때 A가 B보다 큰 걸 보이고 싶어. 그러면 나눴을 때 이게 뭐보다 커야 돼? 그치.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요게 A와 B의, 이건 여기다 썼으니까 이건 됐고, 요게 A와 B의 대소를 정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다시 니은을 보면 뭐야? 딱 봐도 제곱이지. 자, 양변을 제곱하자. 양변을 제곱을 하면 지금 이거 됐지? 지울게. 자,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빼보자고. 자, 빼면 12로 통분되겠네. 12분의, 얘는 분자가 4가 곱해졌으니까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3이 곱해지니까 3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b제곱이 될 건데, 얘네 둘을 빼지.
그럼 남는 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남지. 완전 제곱식이네. 자, 대소를 알고 싶은 이 둘을 뺐더니 결과물이 얘가 나왔어. 근데 얘는 알다시피 0 이상이잖아. 두 수를 뺐더니 0 이상인 수가 나왔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다. 오케이? 다음 디귿. 절대값 a-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에 절대값 붙인 거.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해보래. 자, 절대값도 마찬가지. 루트, 기억나지 얘들아? 루트와 절대값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곱이었잖아? 얘도 양변을 제곱하자. 자, 좌변을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지. 다음, 얘 제곱하면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a제곱 플러스 절대값 b제곱은 절대값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쪽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돼. 근데 2ab에 해당되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아직 절대값이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뒤에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겠다. 근데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곱한 다음에 빼라고. 얘네들을 빼자. 자, 얘네들을 뺐더니 a제곱과 b제곱은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잠깐. 마이너스니까 맞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2로 묶었다 라고 친다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데 어차피 절대값끼리 곱하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절대값 ab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래서 얘랑 얘 중에 누가 크니? 얘가 얘 이상이지. 맞지? 얘가 양수면 둘이 똑같은 거고 얘가 음수면 이 A, B 말하는 거야. A, B가 음수면 얘네들이 똑같은 거고 A, B가 양수면 얘가 크지. 그러니까 이 둘을 계산할 값은 무조건 0 이상이지.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뭔 소리지 얘들? 됐네? 얘네들을 제곱해서 빼보니까 0 이상의 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맞지. 그래서 정답 5번. 어렵다. 절대부동식 얘들아. 그래서 기억은 일단 할 줄 안다는 전자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되는 거고, 알았지? 기억은. 다음, 니은과 디귿. 딱 대표적인 거 보여준 거거든? 루트가 있는 대소와 절대값이 있는 대소. 둘 다 풀이 방법은 제곱해서 빼보는 거다. 알겠지? 기억해줘.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이거든? 자, 다음 19번, 20번은 산술기하네. 자, 19번 양수 a에 대하여 a 플러스 a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 값을 찾으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얘 단독으로 봐도 되고 얘 단독으로 봐도 돼서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 곱하면 최소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왜 안 될까? 얘가 최소가 되는 a 값과 얘가 최소가 되는 a 값이 달라. 그러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최소로 만족시킬 수 있는 a는 없어. 그러니까 모양은 이뻐서 얘 따로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했지? 그래서 뭐 한다? 전개한다.
요 정도 전개 괜찮지? 자, 전개했어. 전개하면 이제는 한 방에 해결해도 되지. 누구를? 얘를 산술기하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a제곱 뭐라고 했어? 역수꼴. 완벽한 역수가 아니어도 역수꼴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야. 여기가 16이 남겠지. 그래서 8이다. 얘 최소값이 8. 근데 거기다가 17 더했지? 그러니까 얘는 25가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19번에 최소값 m은 25가 나왔고 그때의 a값을 K하자. 그때 a값은 뭐야? 실제 우리가 산술기하 누구랑 누구로 했어? 얘랑 얘로 했잖아? 그 실제 산술기하를 수행하는 걔네 둘이 똑같을 때가 최대 최소값을 가질 때지. a 4제곱이 16이고 a가 양수했으니까 a는 이겠네. 그래서 25와 2를 더한 정답 27. 4번. 다음 20번. 자, 20번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풀다 보자. 자, 첫 번째. a 플러스 b가 4인데 a 플러스 1,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그냥 통분을 하자. 그러면 ab분의 a 플러스 b인데 4잖아? 4지. 그럼 얘의 최소값 구하시오. 요 분수의 최소값 구하래. 근데 분자는 4야. 그러면 분수가 최소라는 건 분자가 최대란 얘기지. 그러면 a와 b 가지고 산술기하 써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다.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 약분하면 이렇게 되므로 a, b는 4 이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a, b가 4 이하니까 a, b의 최대값은 4고 a, b가 최대일 때 이 분수는 최소니까 이 분수 최소값은 몇이다? 1이다. 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고 다음 문제에서 준 것과 구하라고 하는 애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역수꼬림을 이용해서 방금 했다시피 뭐한다? 둘을 곱한다. 이런 방법도 있지. 역수임을 이용해서.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전개해보면 1, 나머지는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면 딱 봐도 산술기하네. 얘네를 산술기하 써주면 요거지. 그러면 이만큼은 4겠네. 됐니? 따라서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한 것의 최소값이 4지. 근데 얘가 4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1이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할 대로. 둘 다 괜찮아. 자, 됐으면 그 옆 페이지 너희가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한 번만 해보자. 3번. 한 번만 너희 손으로 써봐. 증명.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 다 못해도 되니까.
n? n은 3의 배수가 아닌데? 이거 말하는 거야? 얘가 3의 배수다라는 기준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 n이라는 수, n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수들을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가 3의 배수일 때 얘가 3의 배수가 됐는지, 3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일 때 얘가 3의 배수가 됐는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얘가 3의 배수가 됐는지 확인했더니 뭘 집어넣든 간에 전부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2가 나오는 수가 나왔으니까 n이 뭐가 됐든 간에 절대로 n제곱 플러스 1은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됐지.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mn이 존재한다라는 건 정수니까 배수, 약수 개념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요 식이 성립한다 해서 n과 m이 정수니까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은 3의 배수네? 라고 나왔는데 해보니까 3의 배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전제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mn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게 규례법이니까.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에 반대 방향이라고 가정한 뒤에 그거를 가지고 식을 딱 전개해 나갔더니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밝혀내면 아, 내 가정이 틀렸구나. 그러면 반대가 맞겠네. 요게 규례법이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라고 가정해 놓고 식을 나가 보니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뭘 넣든 간에 3의 배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mn은 없는 거지. 이게 성립하는 정수가 있다는 건 얘가 3의 배수라는 얘기잖아. 3 곱하기 이거니까. 근데 3의 배수가 n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3의 배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요 전제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수는 없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 한 번쯤은 너의 손으로 해봄직하거든?
뭐 학교에서 안 시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가는 거고, 시키면 쓸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 되지. 그걸 이해하라는 거야. 이거 뭐 받아 적어줘 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거 안 나오면 그럼 틀리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자. 그래서 저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얘가 3의 배수라고 있으니까. 아니 2의 배수는 2K랑 2K 플러스 물론 난 좀 대충 쓴 거긴 한데 알지? 요렇게 했으면 K는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전제 조건 붙여줘야 돼. 이로 만약 수행에 나오면.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쓰면 K는 자연수다라고 쓰는 거고. 뭔 소린지 알지? 얘들아? 근데 왜 n제곱 플러스 1이 3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n에 왜 저것들을 넣어?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니까 이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얘가 3의 배수가 나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이 지금 3의 배수가 됐잖아. 그러니까 n도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삼아 본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봤더니 막 몇 개를 넣어봤더니 규칙성이 있어서 이거 3으로 하다 나머지가 1 또는 2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거보단 여기 더 체계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n에다가 1, 2, 3, 4 넣어봐도 되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식의 증명이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한 번쯤은 해봄직해서 시켜본 거고. 자, 넘겨서 24페이지는 너희가 한번 시간 들여서 고민해서 풀어보고. 얘들아, 만약에 이 시간에 지금 오전에 하는 거 있잖아.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니네가 시간이 진짜 더럽게 없어.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 이거라도 풀어와야 된다. 얘들아, 차라리 그 앞에 있는 걸 못 풀지언정 요 세 개는 좀 고민 좀 해봐. 이거를 수업 시간 안 하고 숙제로 주는 이유를 너희가 생각해봐. 얘들아, 그냥 시간에 쫓겨서 막 풀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못 풀면 그냥 설명 듣고 그런 거보다 이러지 말라고. 내 말은 알겠지? 자, 그래서 24페이지 생각해보고 25페이지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26페이지 봅시다. 얘들아, 숙제 28페이지까지만 줄게. 자, 지금 26페이지에 10번 해봅시다.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거고. 10번.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해서 답을 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하기보다는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던가, 아니면 어떤 지금 문제에서 준 수식이 어디를 요구하는 건지 정도는 알고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는 게 좀 더 빠르겠지. 진짜 있는 그대로 합집합하고 교집합해서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이랑 교집합하는 거 이지랄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그지? 일단 거기 있는 복잡한 수식이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야지. 그냥 써있는 그대로 바로 가지 말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2번 해야 되는데. 얘들아, 10번의 제목 뭐야?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인 거 보여, 얘들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어떤 애랑 어떤 애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 그럼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뭐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시오. 대칭 차집합이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너희가 색칠하란 얘기야.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B와 C의 대칭 차집합에서 A와의 다시 한번 대칭 차집합하는 거지. 이 대칭 차집합 지금 잘 안 되는 사람 칠판 잠깐 봐봐.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내가 두 가지라고 했었어.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대칭 차집합을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느냐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느 쪽이 자기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자, 뭐 이걸 일반적인 대칭 차집합 기호로 요거라고 했으니까 자, 뭐 여기서는 뭐 다이아몬드지만 뭐 그게 그거다 치자. 자, 대칭 차집합은 정의가 두 가지야. 첫 번째, 거기 문제 써 있는 것처럼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날려버린다. 요런 정의도 존재하고 또 다른 정의는 뭐야? 순서를 바꾼 둘의 차집합의 합집합. 그래서 예로 정의를 내리건 예로 정의건 내리건 즉 예를 쓰건 제를 쓰건 너희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좀 더 쉬운 쪽으로. 그럼 얘는 얘네 둘을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뺀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되는 거고 얘는 순수하게 A쪽과 순수하게 B쪽을 합쳤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고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어차피 정의는 두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 결론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지. 둘을 합친 거에서 겹친 부분을 빼래 라고 이해하는 쪽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A쪽과 순수하게 B쪽을 합친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고 뉘앙스는 다른데 결론은 당연히 똑같지. 이거는 너희가 편한 쪽으로 가. 상관없어. 뭘 하든. 대칭 차집합은 집합에 연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걸로 이해해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연산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 대칭 차집합 연산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주어진 게 대칭 차집합을 시키라는 문제인 거 이해했으면 일단 첫 번째 B와 C를 먼저 하겠지. 그러면 헷갈리니까 A는 나중에 생각하고 B와 C의 대칭 차집합이야. 이제 하나짜리는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써있는 그대로를 벤 다이어그램에다 색칠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딱 이해한 다음에 아 대칭 차집합이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건 저렇게 이해하건 이해해서 그래서 B와 C의 대칭 차집합 요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제 A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A가 지금 요렇게 A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노란색과 요 하얀 색칠한 부분 간에 또 하나의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건 이렇게 이해하건 상관없어. 그럼 위로 이해했다 치자. 위로 이해해서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둘의 합집합이 필요해. 그러면 색칠한 요 하얀색 색칠한 부분과 A 합집합이니까 일단 다 쓰겠지. A 다. 요거잖아? 여기에서 어디를 날려? 교집합을 날리라고. 그럼 교집합 부분이 어디야? 빗금이 두 번 쳐져 있는 여기랑 여기지. 여기 두 개를 날려.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란 얘기야. 내 말 이해됐을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나 이게 더 편한데요? 그러면 한 번 더. 뭘 하든 상관없어. 자 일단 하나짜리는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두 번째 이제 A가 들어왔고 난 아래 게 더 이해가 편해. 만약에 그렇다 친다면 자 순수한 A 영역 둘을 대칭 차집합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A와 B와 C의 대칭 차집합 간에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얘처럼 식을 쓰자면 A랑 자 이걸 그냥 귀찮으니까 뭐 D라고 치워놨나 치자. 그럼 A에서 요거의 차집합이랑 순서 바꿔서 얘랑 얘 간의 차집합을 합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A에서 이 빗금친 부분을 날리면 되지. 그럼 어디야? 여기지.
다음 주어를 바꿔. 하얀색 부분에서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을 날려. 그럼 어디야? 여기지.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쳐. 그러니까 답이 5번이지. 내 말 이해됐을까? 지금 이거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건 답은 똑같이 나오고 받아들이는 게 너희가 이해가 쉬운 게 너희가 적용하기 쉬운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라건 저거라건 상관없어. 알겠지? 합집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날리던가 아니면 순수한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해당되는 거 날리고 반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에 해당되는 거 날리고 그 둘을 합친다 라고 해도 되고 편할 대로. 자, 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 푸는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거든. 미리 말하자면 잘못된 건 아닌데 얘들아 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좋아하냐. 야 이거 하고 싶어? 지극 같은 거 벤 다이어그램 하고 싶어? 난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 참을성 있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땀 한 땀 색칠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말했잖아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은 진짜 죽어도 안 될 때 쓰는 거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연산할 여지가 있지 않니? 그잖아. 자, 일단 18번 먼저 보자. 18번 전체집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자,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고 지금 집합 X라는 부분 집합이 하나 있는데 걔가 1, 2, 3, 2라는 집합과 합집합 했더니 그거랑 3, 4라는 집합이랑 합집합한 거랑 똑같대. 그러면 이 집합 X는 어떤 애여야 될까에 대한 얘기지. 이 집합 X가 누구를 무조건 가져야 얘랑 합집합을 하건 얘랑 합집합을 하건 상관이 없을까? 일때 얘네 둘의 공통인 원소인 3 있지. 이 3은 X가 있건 없건 합집합에 영향 안 미치지. 왜? 얘도 3이 있고 얘도 3이 있으니까 결과에 무조건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쪽에 둘 다 3이 있기 때문에 이 X의 원소로 3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어. 결론은 뭐야? 얘와 얘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한쪽에 있는데 한쪽에 없는 애들 있지. 즉 얘는 얘에 비해서 1과 2를 갖고 있고 얘는 얘에 비해서 4라는 애를 갖고 있잖아. 그래 그러면 만약에 X가 그냥 이상한 애라면 얘는 1과 2를 갖고 있는 합집합의 결론이 나올 텐데 얘는 1과 2가 없는 합집합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럼 같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은 뭐야? X라는 애가 이 두 집합이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원소들인 1, 2, 4를 무조건 갖고 있어줘야 얘랑 합집합을 하건 얘랑 합집합을 하건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집합 X는 뭐야? 1과 2와 4를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다른 조건이 있나? 없네. 그러면 그대로 16개가 정답. 오케이? 누구랑 합집합을 하건 답이 똑같다는 건 얘랑 얘랑 합집합을 했을 때 다를 거 아니니 원래는. 왜? 얘는 1과 2를 갖고 있고 얘는 4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X랑 합집합을 했더니 똑같아졌대. 그 말은 특성화되어 있는 요 값들을 X가 다 갖고 있어줘야겠지. 그 말이야. 자, 다음 문제 19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A와 B의 여집합의 차집합과 C의 차집합을 변환해보래. 바꿔보자. A, 교, B. 교, C, 여. 맞나? 됐지? 차집합 두 개 다 바꿨어. 그럼 이제 뭐하냐 이거? 얘들아 차집합 첫 번째 차집합 변환했지. 두 번째 할 일이 뭐 있어? 이 식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결합
결합. 여기가 차집합 변환한 거고, 얘가 결합. 결합 뭔지 알지, 얘들아? 순서, 써있는 순서, 물리적인 순서는 바꾸지 않으면서 괄호를 통해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고, 결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야? 연산교가 똑같을 때다. 똑같으니까 해도 되는 거야. 다르면 못해. 자, 결합했어. 근데 문제에서 그 기억의 우변 쪽을 보니까 비차집합 C가 있지. 그러면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비차집합 C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뭐가 돼? A 교집합 B 차집합 C가 되지. 그러니까 뭐야? 기억이 틀렸네. A의 합집합이 아니라 A의 교집합이 나와야 되지. 기억 틀렸고. 다음 니은. A 차집합 B 교 C. 바꿔보자. 할 수 있는 건 차집합 바꾸는 것밖에 없지. 자, 첫 번째 차집합 바꿔서 A 교집합 B 교 C의 전체 여집합. 다음 할 일 뭐 있어? 전화, 이 다음으로 뭐 써야 돼? 뭐 써서 바꿔야 돼? 재민아, 아이! 뭐 써야 돼? 시원아,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희지야, 뭐 써야 돼?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 얘 다음으로 뭘 써서 어떻게 뭘로 바꿔야 돼? 뭐 써야 돼? 얘에서 뭐 써야 돼?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시험아 뭐야? 드모르간 여집합 분배하자. A 교집합에 B 여집합, C 여집합, 드모르간에 의해서 바뀌지. 그래서 여기가 차집합 바꾼 거. 얘가 드모르간. 그러면 이제 뭐해? 민준아 이제 뭐해? 분배. 그렇지. 얘와 얘의 차이점 보이지 얘들아? 얘는 교집합만 있으니까 그냥 얘네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교집합만 있으니까 괄호를 위치를 바꿀 수 있었지만 얘는 못 바꿔. 왜? 얘는 교집합인데 얘는 합집합이니까 얘를 이렇게 못 바꾼다고 괄호를. 그럼 얘는 분배해야 돼. A 교집합을 얘랑 얘한테 분배한 다음에 그 사이를 합집합으로 엮어주면 되겠지. 해서 A 교 B의 여집합과 A 교 C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보니까 우변이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 차집합으로 바꿨지. 근데 보니까 이거 차집합이잖아. 차집합이잖아. 그래서 얘가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의 합집합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보니까 똑같네. 니은 맞는 말. 자, 여기서 하나만 깝쳐보자면 일단 원래 분배는 교집합, 연산은 교집합과 합집합밖에 못한댔잖아? 차집합은 원래 연산 못하지. 근데 차집합도 그런 느낌으로 할 수는 있어. 분배를. A 차집합을 B와 C에게 분배를 한다 치자. A 차 B, A 차 C 이런 느낌으로 분배될 수 있지 얘들아.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가 교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차집합을 분배하면 여기가 약간 드모르간 느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쏠쏠하게 쓸 수는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얘기했니 얘들아? 차집합을 분배하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니 얘들아? 할 수 있다고. 차집합을 분배하는 느낌으로 준다면 그 사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애가 드모르간 느낌으로 바뀌어. 차집합을 B와 C에 분배해 준 뒤에 그 둘을 이어주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해도 돼. 차집합을 분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다음 디귿.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될 때 쓰는 거다. 이거 색칠 언제 하고 있니? 다음 디귿. A 교집합 B, A 교집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 일단 얘들아 이거 분배법칙 바로 못 쓴다. 왜? 얘 때문에. 분배법칙도 못 쓰고 애초에 분배법칙 쓰는 거 아니지. 나 교밖에 없는데 그치? 그럼 일단 먼저 할 일은 뭐야? 드모르간이지. 여집합을 연산을 하려면 얘가 이걸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 아니면 이거 분배하는 것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끝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차집합으로 바꾸는 게 맞아. 이거 안 써도 돼 얘들아. 만약에 이대로 끝내고 싶다면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얘와 얘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얘와 얘의 차집합으로 봐서 그냥 어딘지만 찾으면 끝나지. 얘는 더 이상 연산을 하기 싫을 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지. 근데 연산을 더 하고 싶다면 요게 아니라 일로 가야지. 여집합을 드모르간으로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치환했다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뭐가 있겠지. 얘를 치환하자고 생각해봐.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봐. 그럼 뭐 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지. 교합이니까. 그러면 얘를 치환한 한 덩어리라고 본다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A 교 B와 A 여집합의 교집합. 예를 들어서 이랑 A 교 B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분배되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얘도 그렇고 뭐야? 교집합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결합을 쓸 수 있고 얘는 결합보다는 뭐가 더 좋아? 교환 법칙을 쓰는 게 더 좋겠지. 교환 법칙을 써서 누구?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꾸자. 어차피 교로 연결되는데 뭔 상관이야. 그래서 여기가 A, 교, A, 여, 교, B. 얘는 냅두고 얘는 할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얘가 뭐야? 공집합. 공집합이랑 B랑 교집합은 공집합. 여기가 싹 공집합. 그럼 얘만 남네. 이만큼이 싹 다 공집합이거든. 그럼 공집합과 얘와의 합집합은 얘잖아? 그럼 얘만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우변을 보니까 뭐야? A와 B의 교집합에서 C를 차집합한 거지. 모양 나왔네? 얘를 한 덩어리로 본다면 얘와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A, 교, B와 C의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지. 그래서 디귿이 나왔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5번.
연산 잘하면 좋아.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얘들아, 요거는. 와, 시간 진짜 잘 간다. 선생님 저 점심시간 1시간이에요?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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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아? 몇 중이에요? 니네 학교 점심시간 몇 시간인데? 학교보다 긴데? 학교랑 다르죠. 학교 바로 내려가는 급식이잖아요. 여기도 바로 내려오면 있어. 아니요. 자, 28페이지. 23, 24. 이건 쉬울 거다. 23, 24. 내가 1시간이라고요. 그만 줘라. 안 들었어요. 내가 네 눈에 흰자밖에 없는 걸 몇 번을 봤는데. 아니 진짜 안 들었어요. 이번에 진짜 안 들었어요. 자, 23번에 정답 25, 24번에 정답 12. 자, 23번은 이제 배수집합에 대한 얘기지. 자, A, N을 N의 배수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A, E는 원소가 2, 4, 6, 8 뭐 이렇게 가는 애들, A3은 3, 6, 9, 12 이렇게 가는 애들. 지금 여기서 내용이 없었는데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정리 좀 해주자. 자, 그럼 배수집합에서 약수집합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얘랑 얘의 교집합을 표현해보래. 그럼 할 수 있니? 있지. 얘들아, 교집합이 뭐야? 공통이 있는 거잖아.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배수.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몇? 얘들아, 공배수 집합이 최소 공배수의 집합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겠지. 됐지? 자, 만약에 한 김에 약수도 하자. 이렇게 있었어. 그럼 만약에 이거면 이거고, 이건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수가 훨씬 잘 나오는데 약수 나올 수는 있으니까 배수건, 약수건 간에 교집합 있지. 교집합은 무조건 정의 내릴 수 있어. 왜? 교집합은 뭐야? 요 뜻이거든. 공배수, 공약수. 그래서 여기서 12의 약수집합과 18의 약수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 뭐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몇이야? 6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알잖아, 얘들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6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반해 합집합은 일단 못해. 원래는 못한단 말이야. 즉 못한다는 말이 뭘 의미냐면,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야. 합쳤어. 그럼 이거 누구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겠냐고. 표현 못한다고. 그래, 합집합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의 배수다라고 표현을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12와 18의 약수의 합집합을 누구의 약수다라고 딱 정리할 수 있냐고. 못해.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 집합은 존재하지. 합집합은 존재는 하겠지. 근데 그거를 누구의 배수집합이다, 누구의 약수집합이다라고 표현 못한다고, 내 말은. 이해됐지? 근데 유일하게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야?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배수집합이건 약수집합이건 교집합은 무조건 돼. 왜? 공배수, 공약수 개념이니까. 근데 합집합은 애지간하면 안 돼. 근데 될 때가 딱 언제냐? 하필이면 그 두 집합이 서로 두 수가 약수배수 관계일 때. 즉 뭐야? 서로가 누군가에게 포함되는 관계일 때. 그때는 무조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때는 결론이 뭐야 얘들아? 2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4의 배수 안 썼지만 2의 배수가 크니 4의 배수가 크니 2의 배수 집합이 훨씬 크지. 4의 배수 집합이 2의 배수 집합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은 뭐야? 2의 배수 집합이 되겠지. 이때가 유일하게 합집합이 정의 내려진다고. 얘네 둘이 약수배수 관계일 때, 다른 말로 하면 두 집합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되지. 12와 6이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약수배수 관계니까. 그럼 요때 답은 뭐야? 이때는 오히려 큰 수가 더 큰 범위지. 12의 약수가 더 크잖아. 배수는 애지간하면 작은 수의 범위가 훨씬 크지. 근데 약수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큰 수가 더 범위가 넓을 확률이 높지. 이해됐니? 얘들아?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약수 배수 집합은.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연산을 하라고 줬어. 지금 이 문제는 아니지만 연산을 하라고 줬는데 만약에 합집합이 연결이 되는데 막 요딴 걸 합집합하래. 그 말은 이거 정의 못 내리잖아. 그 말은 뭐야? 식을 변형을 한 얘기야. 뭐 가장 일반적인 게 분배 법칙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했고 배수집합인데 이렇게 돼 있어. 못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변형해야지. 할 수 있는 거? 분배밖에 더 있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지금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말한 건데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얘도 교집합이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산한 애 합집합은 문제에서 되게 가능하게 될 거야. 얘는 안 되지만 얘네 둘의 결과물의 합집합은 되게 이렇게 문제를 짜게 만들어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으로 합집합이 불가능하다면 식을 변형할 건데 그 식을 변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얘가 분배. 알겠지? 왜? 교집합은 되니까. 교집합은 여기 수가 뭐든 간에 다 돼. 공이라는 개념을 쓰니까.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보면 얘는 지금 100 이하의 배수집합인데 2의 배수와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이지. 그럼 얘는 분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이게 애초에 되잖아. 되는데 뭐하러 분배를 해? 그지? 4의 배수와 8의 배수의 합집합은 누가 더 커? 4의 배수 집합이 훨씬 크지? 그럼 얘가 4의 배수가 돼. 그러니까 A2와 A4의 교집합이 되겠지. 그럼 겹치는 거니까 누가 더 커? 아니면 누가 더 작아? 지금 배수 집합이니까 얘가 더 작지.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찾으라는 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몇 개? 25개. 배수 약수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얘들아.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다음 24번 산술기하지. 3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하시오. 자, 산술기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역수 느낌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역수, 완벽한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 느낌을 줄 수는 있잖아. 하나는 x가 하나는 분자에 있고 하나는 분모에 있는 꼴이잖아. 그러면 얘네들로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맞는 거고 그때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문제가 되지. 왜?
산술기하를 역수꼴일 때 산술기하를 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역수꼴이니까 얘네들을 곱했을 때 미지수는 x가 없어진단 말이야. 약분이 돼서. 근데 얘는 이대로 쓰면 약분이 안 되는 꼴이지. 그러면 얘를 얘한테 맞추던가 얘를 얘한테 맞추던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얘를 맞추는 게 얘를 변형하는 게 훨씬 편하지. 왜? 얘는 분수잖아. 분모만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잖아. 얘한테 3 더하면 얘도 3 더하고 그런 거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되지. 얘한테 3 빼면 뒤에 3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 식이 뭘로 바뀌어? x-3 플러스 x-3분의 4 뒤에 플러스 3. 원래 식이랑 똑같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잖아. 그지?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야 얘랑 곱했을 때 x가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얘네 둘을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서 x-3 플러스 x-3분의 4는 2루트 4 이상이다 가 되겠지. 그럼 얘가 4네? 얘의 최소값이 4야. 그럼 거기다 3까지 더했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7이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최소값은 7이 나왔고, 그럼 그때의 x값은 실제 산술기하를 쓰는 둘, 즉 더하고 곱하는 두 수, 누구야? x-3과 x-3분의 4.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자 최대 최소값이었지. 그러니까 x-3과 x-3분의 4가 똑같을 때, 그러면 x-3의 제곱이 4라는 거니까 x-3이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x는 5, x는 1. 근데 문제에서 x는 3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5가 맞겠네. 그래서 a와 b를 더하시오 7과 5를 더해서 정답 12.